한때 건강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민수는 회사의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의사는 민수에게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몇 가지 영양소와 생활습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선 민수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에 간의 해독을 도와주는 영양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밀크시슬인데 이는 간 보호에 도움이 되는 실리마린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밀크시슬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이어서 아보카도와 호두도 자주 섭취했는데 이는 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곡류와 녹색 채소도 꾸준히 챙겨 먹었다. 비타민 B는 간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해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간 건강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인 셀레늄도 신경 썼다. 이를 위해 마늘과 브라질 너트를 간식으로 곁들이곤 했다. 간 건강을 돕는 영양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의 변화였다. 민수는 금주를 결심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음주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다.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 대신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또한 민수는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간 내 지방 축적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수는 조깅과 자전거 타기를 번갈아가며 실천했다. 주말에는 시간 날 때마다 가까운 산을 등산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겼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통해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민수는 요가와 명상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하루에 10분씩 명상법을 실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은 민수는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다. 의사는 그의 노력과 생활습관 변화가 큰 도움이 됐다고 칭찬하며 간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경험은 민수에게 건강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 건강을 고려한 생활습관 변화를 적극 권장하며 함께 건강한 삶을 살자고 제안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간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나는 새벽 6시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그리곤 평소와는 좀 다른 아침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이 곧 하루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를 되찾기 위해 다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모닝 루틴을 시도해 보았다. 첫 번째 루틴은 침대 정리하기이다. 기상 직후 침대를 정돈했다. 이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공간이 깔끔해지면서 머릿속까지 정리된 기분이 들었다. 작은 성취감이 하루의 첫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는 물 한 잔 마시기. 잠자면서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기에 물 한 잔은 즉각적인 신선함을 줬다. 마치 몸 구석구석이 깨어나는 기분이다. 냉장고에 넣어둔 상쾌한 레몬 물은 상쾌한 아침의 시작을 두어 전신이 깨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로 나는 짧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간단하게 목과 어깨를 돌리고 팔과 다리를 확장하고 등과 허리를 부드럽게 굴려줬다. 몇 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몸과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충분했다. 네 번째는 명상하기. 조용한 방에 앉아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앞두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다섯 번째 루틴은 감사 일기 쓰기였다. 어젯밤의 꿈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문득 일상 속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 감사한 일들을 두세 가지 적다 보니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피어올랐다. 여섯 번째는 간단한 아침 운동이었다. 러닝화 끈을 묶고 집 주변을 10분간 조깅했다. 아침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시고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하루를 몸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곱 번째는 건강한 아침 식사 만들기.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올린 토스트와 요구르트 한 그릇을 준비했다. 간단하고 소박했지만 영양소를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노란 계란의 노른자가 오늘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여덟 번째로는 나만의 시간. 음악 감상이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이어폰을 끼고 잠시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 음악의 리듬이 몸속 에너지를 몰고 오는 듯했다. 아홉 번째는 하루 계획 세우기. 주간 다이어리를 펼쳐 오늘의 일정을 기록하고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매겼다. 계획을 시각화하니 스케줄 관리가 더 수월해지고 마음의 불안감도 많이 사라졌다. 마지막 열 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하기. 오늘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긍정적인 문구를 몇 번이나 되뇌며 스스로에게 힘을 줬다. 이렇게 10가지 모닝 루틴을 완성하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고 꾸준한 실천은 나에게 큰 긍정의 에너지를 선사했다. 활기찬 하루를 위한 모닝 루틴의 마법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번화한 도시에서 에밀리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바쁜 현대 직장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회의, 마감 기한, 계속되는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항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피로감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피로의 원인을 잘 모르고 바쁜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에밀리는 숙면이 주는 건강에 힘 더 나은 휴식을 위한 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그녀는 읽기 시작했고 자신의 수면 패턴에 대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충분하지 않은 수면이 기분
인지 기능 전체적 웰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지속적인 피로와 수면 부족 사이의 관계를 연결지었습니다. 에밀리는 수면의 여러 단계, 즉 얕은 수면, 깊은 수면, REM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신체와 정신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REM 수면은 감정 조절과 기억 통합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또한 스트레스, 화면의 블루라이트 노출, 불규칙한 수면 일정 같은 일반적인 수면 방해 요소들을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결심한 에밀리는 기사의 팁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설정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전자기기를 잠자기 1시간 전에 끄는 디지털 석양을 포함한 차분한 취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침실을 수면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고 도시의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설치하며 아래 거리의 소음을 없애기 위해 백색 소음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에밀리는 또한 낮 동안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매일 아침 몇 분간의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시간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와주었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식단을 돌아보며 에밀리는 카페인과 잠자기 전에 무거운 식사의 양을 줄이고 아몬드와 체리 같은 가벼운 수면을 촉진하는 음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에밀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으며 기분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동료들도 그녀의 새로운 활기와 회의 중 집중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에밀리는 양질의 수면이 자신의 전체적인 웰빙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발견한 것입니다. 에밀리는 스스로의 수면 여행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나누기 시작했으며 그들에게 수면 위생을 평가하고 개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수면이 사치가 아니라 건강과 웰빙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밀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수면 변화를 계기로 사마 수면 개선을 위한 지지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하고 더 넓은 청중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서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어 더 나은 휴식과 웰빙에 대한 운동을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면 우선순위의 실천을 통해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좋은 밤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창 바쁘고 정신없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끼니를 대충 때우기 일수다. 아침은 간단한 커피 한 잔, 점심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저녁은 피곤함에 지쳐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하기 일수다. 이러한 식습관은 편리한 만큼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여기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디서 식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철수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깨어난다. 커피 한 잔으로 졸음을 겨우 쫓아내고 지하철로 출근길에 오른다. 회사에 도착하면 아침부터 회의가 빗발친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해왔다. 시간도 없고 맛도 좋으니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다.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퇴근 후에도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었다. 얼마 후 철수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가벼운 운동조차 숨이 차고 늘어나는 체중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우연히 직장 동료인 민수가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도 비슷한 증상을 느꼈다고 하자 철수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결국 철수는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생활을 약간 바꾸기로 결심했다. 아침에는 영양가 있는 과일과 오트밀로 시작하고 간단한 요가로 몸을 풀었다. 점심은 회사 근처의 샐러드바에서 각종 채소와 단백질을 조합한 샐러드를 선택했다. 저녁에는 집에서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하기로 했다. 그는 닭가슴살과 여러가지 채소, 올리브유로 가볍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철수는 자신의 변화에 놀랐다. 하루하루 피로가 줄어들고 오후에도 에너지가 넘쳤다. 그는 더욱 집중력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도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철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철수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던 민수도 균형 잡힌 식단을 노력하기 시작했다. 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습관을 권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안녕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바쁜 현대사회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눈에 띄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저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 식사 하나가 하루의 체력과 정신력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보자.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